아까 발자크 얘기하면서 골짜기의 백합을 빼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신 차리고 읽은 발자크의 첫 작품이거든요. 뭔가 연두색 표지였는데 해원 세계문학인가 이런 거였는데 그런 이제 발자크의 전형적인 젊은 주인공과 역시나 전형적인 젊은 귀부인 간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였던 걸로 이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나왔는데 새로 읽으려고 샀으나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고요. 또 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많아요. 영상이. 들어볼게요. 바로 총균세입니다. 자, 총균세는 원체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다들 뭐 들어보셨을 거고요. 읽으셨을까요? 아무튼 역시나 이것도 김영하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은 우리 서재에 꽂혀가지고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총균세, 사피엔스,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런 것들 저 두툼한 책들이 말이지 우리가 완독을 해야 되는데 또 완독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총균세를 제가 어릴 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20, 30대 때 그때는 재미도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책을 사놓고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더라도 내용이 머릿속에 없는데 재작년쯤에 되게 역설적인데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노동을 할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총균세를 되게 꼼꼼하게 이기적인 유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읽게 됐는데 역시나 명불허전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 총균세의 내용은 요약이 곳곳에 다 잘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역시나 갓동진이고요. 이동진. 영화평론가 이동진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설민석도 그 책 읽어줍니다. 책 진짜 잘 읽어줬던 것 같고 거기 패널들도 다 그 리액션이 다 너무 좋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찍어놔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저 전문가 얘기를 해서 말인데요. 저는 총균세 전문가는 아닌데요. 안나 까레니나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어가지고 총균세 9장에 책이 무거워서 잘 들어지지가 않네. 이 9장인데요. 9장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선택된 가축화와 떨어졌어요. 이 책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가 아니라 보관을 얼마나 잘 못했어요.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죠?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하다. 이 번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비교하고 대조하는 걸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안나 까레니나 번역본 비교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갖고 와서 작성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안나 까레니나 논문 쓰던 참에 그런 번역본을 비교한 논문을 연세대 선생님이 쓰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 요약하는 참에 영상 하나 찍은 거였고요. 다시 이 총균세로 오면은 이 안나 까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되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그런 것처럼 가축화된 동물들을 보면은 가축화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가축화가 되지 못한 동물은 또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그런 채널들에서 설명이 다 되고 있는데 워낙에 재미가 제가 들으면서 있던데 가축이 되려면은 우리도 고생인데 그죠?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를 준다든지 노동력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먹는 소, 돼지, 닭 이런 애들 이제 대표적이죠. 근데 얘네들이 조금 먹고 많이 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먹는 종류들도 먹이 종류들도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길들였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찍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메리 헤드 어 리틀 램. 그 노래가 메리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네. 그게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양을 되게 빨리 길들인 거잖아요. 근데 길들이기 편한 거죠. 말도 잘 듣고 조금 먹고 혹은 쉬운 거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쉬운 먹이를 먹고 그다음 빨리 자라고요. 고기도 주죠. 털도 주죠. 그다음에 이제 운송수단이나 노동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소 같은 거 대표적이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명민한 동물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무기로 일종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싸울 때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 쓰고 물론 이제 관리가 힘들지만 그 정도 돈을 드릴 가치가 있는 거다. 하지만 같은 말 중에서도 얼룩말은 또 가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여기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저기서 들었는지도 헷갈리는데 톰슨 가젤 그런 동물들은 너무 예민해 가지고 또 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동물이 불안 강도가 너무 높으면 안에서요. 우리 애 가둬두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뛰어나가면 죽는 줄을 알아도 머리 받고 그냥
벽에다가 받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을 거를 예상하고 뛰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당장 있는 게 너무 갑갑하니까 인제 그렇게 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이동진이 요약해서 너무 재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사실 그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고양이 털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가 집을 지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개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고양이를 키우죠? 이게 옛날에 쥐잡이용으로 되게 많이 키웠던 모양인데요. 쥐라면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잡는다? 오소리? 쪽제비, 쪽제비, 쪽제비도 잘 잡는데, 근데 문제는 쪽제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쪽제비는 키우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비슷하게 인제 곰도 어쩌면 길들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너무 포악하거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나 고기가 너무 맛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 또 차이가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으면은 캥거루를 키우진 않지만 캥거루 고기는 먹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가축화만 얘기를 했는데 작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화된 식물에는 또 그만한 그 작물화된 식물은 당연히 작물화가 된 거고요. 작물화되지 못한 식물에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도토리 같은 것인데, 도토리가 떫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떫음과 도저히 먹지 못할 수준의 떫음을 가려 가지고 재배를 하는 게, 그게 참나무 열매인 거잖아요. 그럼 그 참나무라는 큰 종에서 또 아류가 있을 건데, 무슨 상수리나무, 머시기나무,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어디쯤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어디까지 인제 그 저기 참나무인데요. 그거를 인제 우리가 개량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가 참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키워 가지고 사과나 감이나 배나 이런 거를 얻듯이 하려면은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데, 도토리를 우리가 작물로 먹는 데는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람쥐입니다. 그 다람쥐가 작정하고서 도토리를 먹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농사를 막 열심히 지어 가지고 도토리를 먹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인제 작물화하지 않게 되고요. 그 밖에도 인제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책이었고, 총균세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거는 인제 도입부잖아요. 알리인가요? 그 파푸아뉴기니 어디 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주민 청년이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그런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질문. "왜 유럽인들, 백인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유전자가 말하자면 후진 거냐.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나쁜 거냐." 인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말하자면 인제 폐부를 찔렀고, 이런 인제 학적인, 물론 당시에는 좀 저널리즘 어쩌고 욕을 먹었다 하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잘 쓴 책인 것 같고, 아무튼 인제 그게 이런 탐구를 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인데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시작이자 끝은 그건 거잖아요. 그 지리적인 조건.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가로로 뻗어 있다, 가로로. 그래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뭡니까? 육로로 이동을 하니깐요, 확장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여기 러시아에서 보이죠?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지도예요.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반면에 인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아메리카 대표적입니다. 이 진짜 세로로 긴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이 퍼지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뭡니까? 또 늘어나기가 힘들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항상 수반되는 문제가 뭐예요? 조직화, 체계화인데, 그게 정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국으로 가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제국에 관한 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굉장히 멋지게 말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인제 우리가 제국의 그 식민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제국에 대해서 좋지 않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고, 제국주의, 제국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통치를 잘하는 안정적인 제국이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문화가 더 번성하고, 뭡니까? 또 사람들 오히려 잘 살았던 거예요. 로마 제국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어디죠? 뭐 송나라 땐가요? 송이죠. 그땐가 이제 굉장히 잘 살았다고, 명나라 땐가 아무튼 그때 되게 잘 살았다고 하자. 당나라인가요? 당송인가 봐요. 그때 뭐 실크로드 열리고 이렇게 할 때 세계 경제에 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제가 이때 몇십 퍼센트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약해 가지고 아무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했다고 하는데 제국이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무슨 우리가 제국주의로 다시 가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 학적으로 짚어 보니까 인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현실 정치에 한번 인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라리가 인제 사피엔스를 쓰면서 이 책에 크게 고무되었다고 빅 퀘스천, 이런 큰 물음들, 큰 문제, 큼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책을 쓰는 거죠. 이게 되게 용감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그 학자라는 거는 학계에 있을수록 우리가 좁게 쓰게 되는데 "너는 도스토옙스키 전공자인데 왜 그걸 가지고 논문 써?" 이런 건 거예요. "너는 도스토옙스키나 번역할 것이지 네가 뭐 때문에 레르몬토프를 번역해?" 이게 인제 약간 학계의 그거고, 만약에 내가 인제 도스토옙스키 소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자크 소설을 비교를 하려면 저거는 노문학 박사가 주제에 불문학 주제까지 건드린다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학계라는 게. 좁게 인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제 저 자신도 뭐 까문, 제 비교할 주제는 안 되지만 김상욱 교수도 그 신작 내고서 그런 표현을 쓰던데, 전공자로서 자기 전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그런 거를 인제 계속 느끼게 되죠. 근데 그 옆에서 유시민 선생님이 딴 말하는데, 제가 가장 책 쓰면서 힘들었던 거는 건초염이었다고, 손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건초염이 뭔지를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인제 다른 요소들은 다 제끼고 일단 읽고 싶은 걸 읽고 쓰고 싶은 거를 써 보려는 인제 쪽으로 가는데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감히 우리가 이제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 다 알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제 너무 위축되면은 한마디도 쓰지 못하니까 어떤 이러한 거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인제 차근차근 풀어가고, 그다음에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는 그 요지는 인제 그거거든요. 그런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역사 발전의 그림들이 다르게 인제 펼쳐지게 되고, 백인 유럽 이런 쪽 이제 미국 포함해서요. 그쪽은 이렇게 거대한 우리가 인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국가가 되고, 인제 아프리카나 이런 쪽 인제 제3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게 인제 큰 얼개고, 구체적인 인제 오히려 이 디테일을 채우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도토리라든지 그 톰슨 가젤이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 좀 충격이어 가지고, 아무튼 인제 그런 인제 동물들, 동식물들 얘기, 작물들 얘기, 인제 그런 거죠. 이기적인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들은 인제 그런 본인들이 더 잘 쓸 수 있는 얘기들,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고요. 그 다 읽고 나서 총균세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고 대목 있죠. 그거에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결국 그게 운명인 거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를 보면 사주팔자 그 시간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네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총균세를 읽으면서 그다음에 인제 저자가 이렇게 힘들게 인제 연구를 해 놓았죠. 그 성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팔자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중치만 공부를 해도, 어디 외국 나가 가지고 영어만 가르치고 살아도 대접받고 사는데, 어디 저기 구석탱이 어디 뭐 스와힐리어 이런 거 뭐 하면은 그 외국어를 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면 무슨 인종주의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버려 가지고. 자, 그래서 요는 이렇게 인제 다 다르게 태어난다라는 거고, 그게 인제 현재 이런 모습으로 갖고 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미 끝났고, 지질 구조를 뒤집을 것도 아니고, 그 뭐예요, 베르너의 대륙이동설인가? 그거 맨 초창기로 돌아가 가지고 지구를 다시 붙이고 판의 이동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구를 다른 모양으로 쪼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냥 인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인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정황과 더불어서 그때 인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올림픽 개막식 다들 보셨겠지만 진짜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고요, 셀린 디온 노래 부르는 거. 뭐 노래야 말할 필요도 없고, 어느 분야든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체력, 정신력, 뭐 인성 이런 거에 있어서 일단 남보다 굉장히 우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 노래 자체보다도, 노래는 에디트 피아프 노래,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프랑스어 나눠 주면서 외우라고 했던 노랜데 개인적으로 물론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노래 자체보다도 그 장면, 이 그 사건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책하고 크게 저는 무관하지 않은 걸로 읽었어요. 이러저러한 조건 속에서, 네,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과 갖다 붙여서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기 불행한데 그 불행한 이유가 고쳐질 수 있으면 고치고요.
그걸 못 고치는 거면은 그거는 그냥 인제 갖고 가는 거거든요. 최대한 덜 불행한 식으로 인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